안녕하세요. 부천 복마담 인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위반 건축물 부동산 거래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먼저 위반 건축물이란 건축물 대장에 기록된 면적, 용도 등을 허가 없이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대수선, 용도 변경 등을 한 건축물 등을 말합니다. 등기사항 증명서에는 위반 건축물의 표시가 되지 않게 되고 건축물 대장 우측 상단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명시되게 되고 그에 따른 위반 내용은 하단 쪽에 기재되게 됩니다.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요. 다만 계약 시에 공인중개사가 매도 매수인과 건축물 대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위반 사실을 기재해야 하고 또 설명을 해야 합니다. 매수인 쪽에서 위반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의 계약이어야 하고 그래야만 추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신축 건물이라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신축 빌라, 신축 다가구 주택 등은 위반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건축물 대장에 즉시 기재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나 더 늦어지게 되면 더 늦게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여기서 만약 신축 건물의 임차인이 전세 입주하면서 전세 대출을 받았다면 2년 후 계약 연장 시에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 표시가 되면서 전세 대출 연장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축 빌라 등에 입주하는 임차인이라면 계약 만기 전에 다시 한번 건축물 대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은행권에서 대출 연장을 하게 되면 권리 관계나 건축물 대장 등을 다시 검토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위반 건축물의 임대차 시 주의사항에 대해 좀 더 알아보면 위반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전세 대출이 불가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고 싶다면 직장인 대출이나 신용 대출 등을 고려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 만료 후에 위반 건축물인 것 때문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게 된다면 행여나 나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지 않을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럴 때 불안해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이 전세권 설정 비용과 해지 비용을 지불해 주기로 하고 전세권 설정을 해준다면 고민을 최소화할 수 있겠죠. 물론 확정일자, 전입신고 등은 모두 가능한 상태에서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최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겠고요. 이처럼 위반 건축물 거래라고 해서 무조건 안 되는 거래라고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 고지할 사항은 충분히 고지하고 같이 문제점을 해결해 간다면 시세보다는 저렴하지만 생활하기에는 충분한 곳에서 거주할 수도 있겠죠. 오늘 저는 위반 건축물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그 시점은 제가 아는 주소에 건축물 대장을 열람하였다가 위반 건축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반 건축물도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궁금한 마음이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꼭 거래할 상황이 온다면 더 충분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